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매주 금요일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국과 필리핀 영유권 분쟁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남중국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구한 어떤 배 스토리?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중국해 암초 세컨드 토머스 숄, 제이 토머스 암초라고도 하는데요. 네. 거기 바다에서 17일에 그 중국과 필리핀 군용 선박들이 대치를 했죠. 뭐 서로 물대포 쏘고 사진 보니까 물리적인 충돌로 간 거죠. 네, 이게 항상 좀 시끌시끌해서 올해 들어서도 지금 한 몇 차례 충돌이 있었던 거죠? 네, 많았죠. 2014년에 사실 이런 식의 대치가 처음이었는데 요 세컨드 토머스 숄에서 2021년에 이제 처음으로 중국 선박이 이제 물대포 공격을 했고 필리핀 쪽을 향해서 그러다가 작년부터 그런 행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8월부터 의도적으로 이제 필리핀 괴롭히기 작전을 한 건데 제가 이렇게 횟수를 타임라인 보면서 세보니까 작년에 9번 정도였고 8월부터 그리고 올해 3월에 2차례. 네, 3월 5일 공격 때 이제 물대포 때문에 필리핀 해군 보급선에 유리창 깨지고 뭐 선원들 다치고 여기서 이제 사람이 다친 거는 처음이었고 근데 게다가 그 배에 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을 관할하는 필리핀 해군의 서부사령부 사령관도 타고 있었어요. 3월 25일에 다시 공격을 했죠. 이때는 중국 해양경비대 물대포가 이제 배를 크게 부숴서 필리핀 쪽 배가 거의 뭐 침몰 직전까지 가서 해군 호위 부대가 와서 이제 끌고 갔습니다. 이때도 뭐 사람이 여러 명 다쳤고요. 점점 어떤 수위가 좀 강해진다. 높아지고 있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세컨드 토마스 암초. 작은 암초가 그렇죠. 아닐까 싶네요. 여기 이름이 참 복잡해요. 제이 토마스 암초 이렇게 영어로는 쓰는데 필리핀 말로는 아융인 암초, 중국어로는 러나이자오. 이게 남중국해 지명들이 여러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각자 그렇죠. 이제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이제 여기 남중국해 이제 스플래틀리 군도 이것도 영어고 중국식으로는 난샤 군도에 있는 산호초입니다. 이 스프레틀리 군도, 난샤 군도가 바로 중국,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죠. 중국은 제이 토마스 숄 포함해서 거의 뭐 남중국해 85%를 자기네 영유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암초니까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닌 거잖아요. 산호초라고 아까 설명해 주셔서. 그럼 여기에 일부러 가서 싸우는 셈이죠. 이게 이 제이 토마스 숄이라는 곳이 이제 필리핀 해군이 그러니까 1999년에 처음 상륙한 이래로 그러니까 우리도 뭐 독도 생각하시면 알 수 있듯이 실효 지배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하고 영유권 싸움이 나니까 필리핀 해군이 이 지역에 그 시에라 마드레라는 배를 가져다가 못에다가 올려놨어요. 일부러 자초시키듯이. 그 이후로 이제 이 배를 일종의 기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안팎으로 주둔시키고 있는데 중국은 2014년부터 배 치워라라고 필리핀에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 우리 땅이다. 거기 배 치워라. 그래서 거죠? 주변 해역에 이제 함정을 배치해 순찰을 시키면서 무력 배치 시위를 해왔는데 이제 필리핀은 계속 병사들을 소규모지만 주둔시키고 있으니까 보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이 이제 주둔지로 가는 그 필리핀 측에 보급품 전달을 막는 거예요. 이제 좀 때가만 되면 그 과정에서 충돌하고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에라 마드레 이 배를 좌초시켜서 주둔지를 쓴다는 게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네요. 머리를 잘 썼는데 이 배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원래 이름은 뭐 LST-821 무려 2차 대전 때 1944년에 건조된 상륙함입니다. 그때 아시아 태평양 전선에 배치돼서 2차 대전 때 뭐 일본 본토 침공 앞두고서 오키나와 이에지마, 괌 이런 곳에서 보급품을 수송하는 역할을 했고 이게 공을 많이 세운 배한테도 별을 준대요. 그래서 별 하나를 받았는데 이제 그러고 곧바로 이제 45년에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그때는 또 이 배가 이 미군의 일본 점령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1년 뒤에 미국 돌아가서 1946년에 일을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그때 퇴역을 하고서 일단 현역에서는 벗어나서 예비군에 배치가 됐습니다. 아, 배도 그렇군요. 네, 배도 이제 예비군이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일종의 명예로 그 미군이 2차 대전 때 이렇게 참전했던 군함들한테 네. 미국 전역에 그 카운티 행정구역 있잖아요. 네. 그 카운티들 이름을 붙였는데 이 배는 그래서 하닛 카운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카운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 배도 그러면 46년에 퇴역을 했으니까 일을 안 했겠네요. 그 이후에는. 베트남 전쟁 때 또 다시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6년에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때 이제 메콩 삼각주로 이동했는데 네. 이때는 전투에 이제 직접 투입됐다기보다는 일종의 해상 기지로 이제 개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전함이나 이제 순찰선들이 떠다니는 항구처럼 계류할 수 있게 한 거고 네. 베트남 복무 때 또 이제 별 9개 해군 표창 와. 3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0년에 괌에서 퇴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진짜로 쉬었겠네요. 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 또 일을 하는군요. 70년에 미군이 이제 안보 지원 프로그램. 그래서 베트남 해군에 이제 남베트남이겠죠. 네.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베트남식으로 이름이 미토라는 배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미군이 지원을 해줬는데 남베트남은 결국 패망했죠. 그렇죠. 사이공이 함락된 다음에 이 베트남 선박에 된 미토가 뭐 3,000명 이상의 피난민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 피난민들을 베트남에서 태우다가 필리핀 수빅만에 이제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네. 이동시켜줬는데 필리핀에다가 베트남 쪽 피난민들을 내려놓는 대신에 미군이 필리핀에 그 수빅만에 정박한 미군 선박들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이때 협정을 체결을 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배가 네. 되군요. 그래서 76년에 필리핀 해군이 공식 인수를 해서 이제 미국에서 베트남에서 필리핀으로 소속이 됐는데 그때 이름이 이제 잠깐 또 두마갓 이렇게 바뀌었다가 네. 시에라 마드레로 바뀐 겁니다. 네. 시에라 마드레라는 게 필리핀에서 가장 긴 산맥의 이름이래요. 그래서 90년대까지 수십 년 동안 수륙 양용 그때부터 이제 수송선으로 운영이 됐는데 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늙어서 운항하기 그러니까요. 힘들어지니까 99년에 세컨드 토마스 숄에 가져다 놨던 거죠. 예, 이 배 한 척에도 이렇게 역사가 깊었습니다. 근데 남중국해 분쟁이 사실 국제법정에서는 중국 측 주장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잖아요. 났죠.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일종의 영해 경계선 이른바 구단선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네. 난사군도도 거기 안에 있다라고 중국은 주장을 하는데 필리핀이 상설중재재판소에 2013년 소송을 제기해서 2016년에 판결이 나왔어요. 네. 판결이 뭐 많이 보도가 됐지만 중국의 구단선과 역사적 권리에 대한 주장에는 국제법상의 근거도 없고 역사적인 근거도 없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필리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네. 이때 필리핀이 문제를 제기했던 곳은 이제 스카보로라는 암초였는데 그때 중국이 그쪽에 필리핀 어선들 이제 어업 활동 못하게 막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다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네. 근데 중국이 부인하고 있죠. 이 소송 절차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계속 그 병력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또 필리핀은 정기적으로 이 난사군도 스카보로 여기 해역을 순찰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필리핀도 이제 분쟁 해역의 통과를 최대한 좀 자제하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네. 그래서 필리핀 해군이 난사군도 9곳의 주둔지에 지금 순환 배치되고 있고 중국 배가 먼저 도발을 하지만 않으면 좀 이렇게 중국의 어떤 보복성 무력 행사 이런 거를 야기할 만한 행동은 피해왔습니다.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거네요. 예, 근데 네. 중국의 위력 행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8월 이후에만 9번, 작년에만 9번이라 그랬잖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컨 토마스 숄이 거기 이제 주둔하고 있는 필리핀 병사들을 집중적으로 작년부터 괴롭히기 작전을 하는 거죠. 중국이 최근에 남중국해 활동 강화하기 위해서 해안경비대 규정까지 또 새로 만들었다고요. 불법 침입 용의자 한마디로 우리 해역에 들어온 배 최대 60일 동안 구금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발효된 게
6월 15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이 첫 대치였던 거죠. 근데 그 규정이 발효되기 직전에 필리핀이 네. 남중국해 서부에서 우리 대륙봉을 확장하겠다 이런 신청서를 유엔에 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곧바로 중국이 이제 또 무력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세컨 토마스 암초를 목표로 삼는 건가? 필리핀이 주장하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 네. 거기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 이게 겹쳐지는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위치군요. 이 여기서 암초가. 서쪽으로 35km니까 멀지 않은 곳에 미스치프라는 산호초가 있는데 네. 거기도 이제 분쟁 지역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중국군이 이미 전초기지를 세우고 이른바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가까이에 있는 세컨 토마스 숄에 이제 여기는 어선이 아니라 필리핀 기지와 군인들이 있고 네. 또 보급선이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거기서만 충돌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필리핀의 이제 서쪽 끝에 팔라완 섬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140km 떨어진 곳에 사비나라는 암초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또 뭐 이름을 필리핀은 에스코다 암초, 중국은 셴빈자오 막 이렇게 부르는데 네. 네, 거기서도 최근에 뭐 필리핀 어선들 못 들어오게 막고 막 그랬어요. 그렇군요. 근데 미국이 사실 네. 필리핀의 동맹이잖아요. 예. 근데 중국군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미군이 나서줄 법도 한데. 1951년에 이미 미국과 필리핀이 상호 방위 조약 MDT라고 하는데 네, 네. 이거를 체결해서 이제 군사 동맹국이죠. 근데 남중국해 갈등이 무력 충돌로 가는 거를 당연히 미국은 꺼리고 갭을 피해 왔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중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이제 글로벌 패권 놓고 싸우는 그런 막강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군사력을 자꾸 배치를 하니까 네. 올해 3월에 세컨 토마스 숄에서 이렇게 충돌한 다음에 미국이 입장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필리핀 본토뿐 아니라 남중국해 전체에서 필리핀 군 배와 비행기가 공격을 받는 일이 생겨도 이거 역시 동맹 조약에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오. 그런데 물대포를 쏘는 것을 군사행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여기 좀 법적인 애매한 해석에서는 거예요. 좀 논란의 여지가 많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선언은 했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죠. 사실 잘못해서 이게 꼭 필리핀 편을 들고 중국 편을 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부딪히면 더 큰일 큰 나잖아요. 문제가 생기죠. 예. 중국이 그런 딜레마에 이제 그런 거죠. 이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거를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직접적인 군사 공격은 아니지만 강압적인 행동으로 좀 상례를 벗어난 예. 외교적이라든가 어떤 관행적 이런 걸 벗어난 행동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 이거를 이제 이름 붙이기를 이제 외부에서는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3월에 미국이 필리핀 편을 들어주는 듯이 말은 했는데 그때는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마닐라를 방문해서 뭐라 그랬냐면 네. 필리핀에 필리핀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어야 미국이 동맹국을 방어해주는 이 의무를 발동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무력 공격 직접적인 그게 아니면은 우리 나설기가 좀 그렇다. 사실 그것도 뭐 네. 맞는 말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직접 충돌하는 건 이제 회피한다라는 게 여전히 미국의 기본 입장인 거죠. 네. 근데 뭐 배도 부서지고 지금 인명 피해도 있어서 예. 좀 나서줘야지. 인명 피해가 뭐 경미하진 않지만 네. 경미한 거긴 하지만 네. 필리핀은 사실 그 동안에 국제법정에 제소도 해봤죠. 기지 만들어서 시료 지배도 그렇죠. 하고 있죠. 또 그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회원국들하고 뭐 잘 안 되긴 했지만 공동 대응하자 이렇게도 해봤죠. 네. 그리고 또 반미 성향이 좀 강했던 전임 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부 시절에는 중국의 유화 제스처도 취해보고 다 해봤네요. 예, 온갖 해볼 걸 수 있는 지금, 방법은. 예, 다 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안 되니까 지금 그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현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는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노선을 틀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의 협정을 또 따로 맺고서 작년에 이제 필리핀에서 미군이 쓸 수 있는 기지 이를 5개에서 9개로 늘려줬고 네. 최근에는 또 이제 일본의 무기를 받고 일본 도움받으려고 지금 협정을 논의 중이에요. 혹시 더 자극하는 건 아닐지 중국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안보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하고 밀착해서 한마디로 적의 공격을 막으려고 우리 군비를 확장하면은
저쪽도 군비를 확장하고 그렇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분쟁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긴장이 높아지는 그렇죠. 상황. 예. 근데 특히 이제 필리핀에서 미군 기지로 이제 추가해 준 곳 4개 중에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기지가 3개예요. 이거는 남중국해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대만을 겨냥한. 그렇죠. 미국이 만일의 경우에 대만 놓고 이제 중국이 군사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대만 돕기 위해서 필리핀을 군사 기지로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거는 필리핀의 선택이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고 이게 또 좀 분쟁을 또 네, 긴장을 네. 또 높일 가능성이 이거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네, 있는 네. 거죠. 아무튼 이야기 쭉 듣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좀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참 저도 이 필리핀 문제 보면서 네. 필리핀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1949년 우리 대한민국 수립되고 처음으로 한국과 국교를 맺은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일에 이제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고 사실 최근에는 한국이 필리핀에 무기를 많이 지원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남중국해 상황에 한국이 불필요하게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 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네. 양자택일로 이렇게 간 상황인데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위험이 커지죠. 그러니까 필리핀은 직접적으로 중국하고 영유권 분쟁이 있고 네. 또 그것 때문에 무력을 앞세운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군사력에서 군사력, 경제력 모든 거에서 필리핀은 지금 중국하고 압도적인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 필리핀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네, 지금 네. 그렇게 직접 대치도 아니고 한국은 뭐 경제 규모도 필리핀하고는 좀 뭐 4배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그래서 우리는 잃을 것도 그만큼 많고 네. 필리핀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는 뭐 중국과 이렇게 긴장을 엄청 높이면서까지 미국과 밀착하게 되는 양자택일하게 되는 상황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고 네. 또 거기에 일본이란 요인이 있거든요. 네. 일본이 지금 필리핀 지원 요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뭐 무기 넘기고 해외 군사활동 강화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남중국해 상황을 더더욱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네. 그만큼 우리가 어떤 것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을지를 네. 고민을 해야 될 것 뭐 같습니다. 하나를 딱 결정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는 좀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잘 정말 잘해야 지혜로, 되는데. 지혜로운 줄타기를 방법을 잘해야 되는 예, 거죠 예. 우리는. 근데 여기도 지금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는 않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계속 갈등이. 오래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계속 대치하면 안 되고 네. 필리핀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주 실용적인 대책을 계속해서 대화 창구를 계속해서 열어놓고 어떻게 네, 해서든 네. 이제 더 세지는 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공격이 근데 최근에 너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괴롭히기 작전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남중국해 상황 예.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오늘은 최근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남중국해 상황 살펴봤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스티비 원더